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 개편 방안 발표했습니다. 기존 3단계 체계는 단계별 방역 강도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고 지역별 시설별 여건이 고려되지 않았으나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공전시대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라고 밝혔습니다. 또 고위험 시설에서만 의무화됐던 마스크 착용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모든 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은 물론 PC방, 학원, 목욕탕 등 총 23종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됩니다. 다만 음식 먹을 때, 탕 안에 있을 때 등에는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야, 이거 사우나에서 마스크 쓰는 게 가능합니까? 귀찮아서 어디 살겠냐 불만이신 분들은 밖에 안 다니면 되는 겁니다. 이번 새로운 거리두기가 위드 코로나 시대의 방역과 일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어제 고위 당정청 협의를 열고 재산세 완화 기준과 대주주 요건 기준 강화 등의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을 9억 원 이하로 하자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공시가 9억 원은 시가로 치면 약 13억이죠. 정부와 청와대는 곤란하다 입장이고요. 또 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에 고수해오던 3억에서 5억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주당이 여전히 2년 유예를 주장해 접점 도출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가 13억짜리가 서민주택이냐? 서민 개미를 핑계로 한 보궐선거용 정책 후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요. 급히 먹는 밥이 최악의 마련이다. 겨우 살아나기 시작한 우리 경제 활력을 꺾지 않도록 정책 탄력성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허리케인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의 한 육군부대가 인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외부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부대원들의 외출 외박을 금지했습니다. 영외 거주 간부들에게는 일과 시간 후 외부인 접촉을 삼가하고 숙소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부대 지휘관이 부대를 벗어나서 외부인들과 골프를 즐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부대는 확진자 접촉 장병이 음성 판정을 받은 데다 골프장 이용을 금지한 지침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잠복기를 고려하면 지휘관의 행동이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부하들에게 외출 외박을 금지한 지휘관이 정작 자기는 나가서 골프 쳤다? 어떤 장병이 이 지휘관 믿고 따라가것이오. 코로나가 계급 가려가면서 바이러스 옮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도 그렇게 골프 치고 싶으면 옷 벗고 마음 편히 즐기는 거 강추합니다. 일본 당국이 도쿄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야구장 관람석을 80% 넘게 채우는 코로나19 실험을 강행해서 논란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나가와현이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동안 요코하마 스타디움에 많은 관람객을 입장시키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관한 요소를 분석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실험 첫날에는 정원에 51%가 입장했고 둘째 날은 76%, 마지막 날에는 27,850명 입장해서 경기장 정원에 약 86%를 채웠습니다. 히데마사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대회 개최 총괄은 실험이 진행 중인 경기장을 시찰하고서 실제 자료나 대응을 일본이나 해외에 있는 분들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으면 내년에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고이치 국립유전자연구소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최악의 타이밍에서 실증 실험을 했다. 관객으로부터 사전 동의는 받았는지 궁금하다면서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당국은 비슷한 실험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일주일 일본의 하루 평균 확진자 약 695명입니다. 하루에만. 스웨덴 집단 면역도 실패라고 스스로 인정한 상황에서 일본 정책 무모해 보입니다. 자국 국민 대상으로 실험한다는데 그건 알만 읽었고요. 731 부대 마루타 생체 실험 후회답네요. 그러나 저러나 그 결과를 감추거나 조작해서 무리하게 올림픽 열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실험하려고 하면 그건 안 참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문화예술계 청소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된 실기 수업을 받지 못함에도 1,000만 원에 달하는 수업료 전액을 납부하는 부당한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증언대회를 열었는데요. 성악 전공인데 방역 지침 때문에 학교에서 노래 부르지 말라고 한다. 코로나19 때문에 합창 수업을 줌으로 했다. 매년 1,000만 원에 육박하는 학비를 냈으나 그에 맞는 질 좋은 수업은커녕 제대로 된 수업을 받지 못했다. 등록금을 일부라도 반환받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학교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등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문예센터는 100명의 예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수업에 대해 조사했는데요. 예고생들의 73%가 코로나19 이후 실기 수업 일부 또는 전체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재학생들의 비대면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 중에 2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도 학교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를 학생과 학부모한테 모두 떠기는 건 상식도 도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하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